전체적으로 이 방정식이 있을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뭐냐면 X값을 찾는 거야. 하나. 그렇죠? X값을 찾는 거고, 하나는 ABC라는 것과 이 개수들과 이 근과 개수 간에 어떤 관계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두 개를 배우는 거거든. 크게 보면. 러닝 플러스 교육연구소는 세상 어디엔가 학교가 필요한 곳에 학교 건립을 꿈꿉니다. 함께 꿈을 실현해 가실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이번 시간의 목표이거든요. 왜냐하면 2차 방정식이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지금까지 수학의 어떤 단원들을 배울 때는 앞에 단원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해서 반영해서 이 단원을 배우게 되는데 2차 방정식부터 그 다음 나오는 2차 함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수학의 원리들을 전부 다 활용을 해야 되고 소환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풀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학적 원리라고 하면 당식, 이항하는 거, 좌변, 우변, 인수분해까지 이런 것들 다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2차 방정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사람이 학생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게 다른 단원들보다 훨씬 많아요. 많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되고,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내가 이해를 하면서 판단해야 되고, 또 어떤 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내면서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부터 수포자가 생기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2차 방정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공부할 때는 전체적으로 2차 방정식의 흐름들을 파악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중요한 것을 타겟으로 해서 공부한 예는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 단원부터 그리고 2차 함수까지 이 단원에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빨리 발견을 해서 그 부분들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 하면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게 놓치기가 쉬워.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2차 방정식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들을 한번 그려보고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방정식이라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2차 방정식은 또 이렇게 나오죠. 2차 방정식은 아니고 이거는 다항식입니다. 2차 식이죠. 2차 식에서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는 0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는 0. 이 0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등식이 중요해. 등식이.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 x의 값을 어떤 수로 대체했을 때, 그러니까 x의 값에다가 어떤 수를 넣었을 때 이 등식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2차 식이니까 2차 방정식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등식이 중요하다고,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2차 방정식은 x값을 찾는 거죠. x값을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표가 되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 2차 방정식에서 x값만 찾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x값도 중요하지만 a, b, c라는 이 값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찾는 것들도 이 단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단원이 되어지면 2차 함수가 나와요. 2차 방정식에서 2차 함수로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는 y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2차 함수라는 것은 그래프에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1차 방정식은 우리까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뭐냐면, 이런 직선이었어요, 직선. 이런 직선이었다고. 그쵸? 1차 방정식은 직선이었고, 모든 그래프에는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그래프 하나하나에 이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이름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y는 이라고 표시를 해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2차 함수는 어떤 모양으로 생기냐면, 이 그래프에서 이런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 생기든, 이런 모양이 생기든, 또 반대로 이런 모양이 생기든, 뭐 이런 모양이 생기든. 이게 포물선 모양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도 당연히 이름이 붙겠죠. y는 하고. 이 식을 보면 y는 이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식이 ax 되고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함수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x 값을 찾고 a, b, c를 찾는 이유가 이 2차 함수에서 x의 값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y가 0일 때 x의 값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y가 0이라는 것은 이 직선이잖아요. 그렇죠? 이 직선이 건데 x 이 포인트, 이 그래프가 되어지는 이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이 포인트. 그렇겠죠? y가 0일 때 x의 값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ABC는 왜 중요하냐? 이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이 되어져요. 이 위치와 모양이 결정이 되는 것이 바로 ABC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BC라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구하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X를 찾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이 A, B, C라는 이 개수 있죠. 개수를 찾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부분으로 나누어지겠죠. 그러면 그 하나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자, X의 값을 찾는 것을 먼저 해볼게요. X의 값을 찾는 거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앞 단원에서 배웠던 인수분해 같은 경우. 인수분해 같은 경우. X 값을 찾기 쉬웠죠. 그렇죠. 이것을 인수분해 했을 때의 X 값을 찾기 쉬웠다고. 그래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합차가 있었고, 또 하나는 완전 제곱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을 때, 인수분해가 만들어졌을 때 X의 값은 찾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인수분해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 식에서 두 개 중에서 이것을 인수분해 해보니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이 뒤에 나는 X의 값이 이거와 이 X의 결국에는 X의 값이겠죠. X의 값이 정수나 분수 같은 유리수로 나타나지 않는 이 그래프가 있더라는 거지. 이 식이 있더라는 거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수나 분수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했던 것만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을 했었죠. 근데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예를 들자면 x제곱 3x 플러스 7 이런 거는 정수로 안 되거든. 이거 합차로도 안 되고 이 완전 제곱식으로 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근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근의 공식. 우리가 이 근의 공식을 배우는 거거든. 왜 배우냐 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인수분해를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지지 않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더라는 거지. 그랬을 때 이 근의 공식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다 이 x의 값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또 되는 것들도 이렇게 되느냐?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도 이 공식에 의해서 이 x의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먼저 인수분해가 되는 것은 이렇게 하고 인수분해하기 곤란한 것은 근의 공식을 쓰면 문제를 좀 빨리 풀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의 공식이라는 것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것을 배워요. 네, 이 공식을 배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가는 거거든.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와 근의 공식에 의해서 이 x값을 찾을 수가 있어. 자, 여기서 참고로 하게 되면 이 완전 제곱식을 우리가 배우면서 뭘 배웠냐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을 배웠어요. 두 가지였거든.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두 가지가 있다고. 이 식을 2차 식이 x의 제곱, 2차 항의 개수가 1일 때 x의 ax 제곱에서 a가 1일 때, 그리고 그러면 1이 아닐 때도 있겠죠. 1이 아닐 때, 그러니까 뭐 분수가 되었던 어떤 다른 정수가 되었던 그랬을 때 어떻게 풀 거냐,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a가 1일 때는 여기서 A, B, C 개수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B를 절반으로 나누고 제곱을 했을 때는 이것이 C가 된다. 우선 이렇게 배웠죠. 그렇죠? 또 하나는 A가 1이 아닐 때. 당연히 0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안 되는 거고 1이 아닐 때, 그러니까 2나 3이나 마이너스 4나 5분의 4나 이렇게 나왔을 때 이때 어떻게 했냐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 AC가 0이라면 이것은 완전 제곱식으로 될 수 있는 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이번 단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니까 이 부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완전 제곱식이든 근의 공식이든 전부 다 무엇으로 활용을 했죠? 바로 여기에 A, B, C라는 개수를 가지고 이 값들을 찾아내거나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A, B, C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A나 B나 C나 이 값들을 이 공식에 의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x 값을 찾기 위한 공식인데 이 공식에 의해서 이 값들을 A, B, C라는 이 값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러면 이 x라는 값을, 그러니까 x라는 값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x의 값은 이 방정식의 해일 거잖아. 근일 거잖아. 그죠? 근이나 해나 같은 말이니까. 그럼 이 x의 값과 이 ABC라는 것이 어떤 관련성이 있겠죠. 그 관계가 뭐냐면 근과 개수의 관계야. 근과 개수의 관계들이 어떤 이 식 외에 다른 모양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근과 개수의 관계야. 자, 근과 개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근과 개수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근은 우리가 인수분해라든지 근의 공식, 이 두 개 다 근의 공식으로 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근이라는 것은 x 값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 값과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게 나와. 그쵸? 이 값들이 두 개가 나온다고. 만약에 중근이라고 그러고 하면 이 값이 하나가 나오겠죠. 완전 대공식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근이 하나라면 그 중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이 값을 알파라는 x의 값이에요. 알파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베타라고 해보자. 이 알파와 베타가 이 식과 이 식이요. 이 식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 x의 값이. 즉 말해서 a, b, c라는 이 개수들과 x의 값인 이 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얘기거든. 가만히 봅시다. 다 두 개 다 비슷하지.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플러스고 이거는 마이너스야. 그쵸? 그러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를 더하면 0이 될 거잖아. 뒤에 똑같으니까.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더해보자는 거예요.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거 뒤에 거 다 지워지고 약분되고 이렇게 하면 이 A, B, C라는 것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것이 나와요. 이 두 개를 더하면. 왜 더한다고? 이 더하기와 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서로 더하면 하나는 계산 안 해도 되는 것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더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랬을 때 이 A, B라는 것은 이 2차 방정식의 개수입니다, 개수.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지.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루트가 있죠, 루트. 루트를 계산을 우리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해. 그렇게 하면 루트를 벗기는 거죠. 벗길 수 있는 방법은 두 개를 곱하는 거지.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한번 곱해보자고. 알파와 베타를 곱하면 A분의 C가 돼. 루트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지금은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것을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을 어떻게든 더하고 곱하게 되면 이 개수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거지. 개수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x의 값을 이 방정식에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거, 이 방정식을 보고 이 개수들 다른 거 바꾸지 않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참고를 할 만한 것을 찾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s 값이 뭔지 모르지만 이 s 값을 두 개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더라. 그리고 이 x의 값이 뭔지 모르지만 두 개를 더하니까 곱하니까 a분의 c가 되더라. 이 자체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단어에서 나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거래요. 이 자체만 보고, 이 식들만 보고, 이 방정식을 보고 우리가 근이라든지 이것이 x를 찾는 방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a, b, c를 찾는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a, c, a, b 이렇게 개수들을 활용해서 값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a, b, c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이 방정식이 있을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뭐냐면 x 값을 찾는 거야. 그렇죠? x 값을 찾는 거고, 하나는 a, b, c라는 것과 이 개수들과 이 근과 개수 간에 어떤 관계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두 개를 배우는 거거든. 크게 보면 이거는 x 값을 찾는 것은 하나는 이제 인수분해, 그렇죠? 하나는 근의 공식이야. 그렇죠? 근의 공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알파와 베타 값을 찾을 수 있더라. x의 값을 찾을 수 있더라.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보니까 근과
이 A, B, C라는 이 근의 공식이 모두가 뭐냐면 A와 B와 C를 활용해서 나오는 공식이더라. 그래서 이 근과 X값과 A, B, C와의 어떤 관계가 있더라. 그 관계가 뭐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 이 X값이 뭔지 모르지만 알파와 베타 X의 값이 두 개가 보통 나올 건데 이 두 개를 더하니까 이 방정식을 보니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더라. 이 개수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알파와 베타를 곱하니까 A분의 C가 되더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 이번 단원에서. 이 방정식이 나타났을 때 이 방정식 자체 다른 것으로 변형시키지 않고 이 자체만 가지고 x를 구하는 방법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러한 모양으로 바꾸거나 어떤 그러니까 변형을 시켜서 이 모양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A 값과 B 값과 C 값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X 값과 A, B, C라는 값을 우리가 한꺼번에 S 값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A, B, C라는 이 값들도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서 그것을 초점으로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것이 2차 방정식을 잘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